이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석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석 실장님은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제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인사법이 있는데요. 인사드리면 박수와 함성으로 크게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성 소리가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볍게 질문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한 20년 전에 아버지 차 타고 어디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네. 네, 그때 아버님께서 운전하실 때 길을 안내받는데 지도책을 가지고 길을 안내받으셨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길을 안내받으셨어요? 사실 저는 MZ 세대라서 잘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항상 보면 그 차 앞석에 되게 두꺼운 지도책이 있었던 네.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랑 단답형으로 답변하기로 했는데 역시 길게 토크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책 보고 길을 안내받으셨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길을 안내받으실 때 지도책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보시죠.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 금융사들의 모든 기업 경영 전략 1호로 가져가고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그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탐색하실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맛집 뭐가 있을까? 오늘 코로나19 사태는 얼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심상치 않은데 어떨까? 이런 여러 정보 탐색을 신문을 검색하십니까? 아니면 포털에 뒤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포털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정보 탐색이라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됐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나의 삶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다.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박수로 내려가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금융산업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은행 가서 은행원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대략 4-5분 손 드시네요. 50명 중에 5명이 은행 다녀왔다. 그러면 은행 방문 횟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 지난 약 10여 년 동안 입출금 거래를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는 대면 거래 그 비중이 4분의 1이 넘다가 지금은 6%도 안 됩니다. 그걸 온전히 대체한 것이 인터넷 뱅킹이죠. 결국 금융산업 자체도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은행 거래하는 그런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죠.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 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혹시 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공항을 이용하는데 제주도에 가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신분증 없이 제주도 갈 수 있다. 한 분, 두 분, 저까지 3분, 4분, 5분. 역시 대략 50명 중에 10%가 신분증 없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과거의 아날로그 신분증은 현재 디지털 신분증, 생체인식 기술로 대체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공항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지문과 정맥을 등록하면 되는 거고요. 신분증과 교차 등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언택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관망할 때
모든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언택트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그걸 이루는 것이 키오스크의 역할인데, 다만 지금까지 키오스크는 불편해요.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게 더 편리해요. 그러나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시대,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는 그런 현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키오스크의 고도화는요, CBDC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ATM과도 연관이 됩니다. 국내 많은 ATM 사업자들이 CBDC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관심을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기업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허위가 아님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알리페이는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면 인식 기술이죠. 그러니까 지문 정맥, 안면 인식, 목소리 인식, 홍채 인증 5가지 생체 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나임을 보여줄 때, 당신 김광석 맞아요? 신분증 제시하던 시대에서 당신 김광석 맞아요? 생체 인식 기술로 알아보는 디지털 신분증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DID라는 또 디지털 신분증이 또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전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알리페이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 손님을 알아보는 거죠. 자, 손님을 알아보면 키오스크가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뀔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키오스크는 딱 키오스크 앞에 가면 주문할 품목을 계속 골라야 돼요. 불편해요. 뭐를 빼고 뭐 쇼핑크림은 빼고 굉장히 복잡해요. 역시 그걸 결정하고 나서 지급 결제할 때도 카드를 꼽는데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키오스크가 불편해요. 불편한 키오스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생체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모바일 폰과 연동됩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질문이 바뀌죠. 질문이 당신 뭐 드실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저의 소비 패턴을 이미 알아보고 맞춤화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역시 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실 때 카드를 따로 꺼내십니까? OX 안 꺼내시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되죠.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해진다라는 거죠. 소비자 관점에서 키오스크가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이,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것이 더 편리해질 때, 그때 비로소 언택트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건너가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조차,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조차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그게 온전한 언택트 사회로의 급진전인데, 그걸 이룰 것이 핵심이 저는 키오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듯이 모든 오프라인 공간에는 키오스크가 깔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과가 실제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주제인데요. 이 CBDC라는 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의 대주제, 현금 없는 사회에 올까?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쇼핑, 전자상거래가 엄청나게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동의를 해요. 자, 그러리만큼 지급 결제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면 결제는 줄어요. 온라인 쇼핑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비대면 결제가 늘어요. 그럼 비대면 결제가 는다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저히 지폐를, 도저히 동전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진다. 온라인 쇼핑하는데 PC에다가 동전 넣을 겁니까? 스마트폰에 동전 넣을 겁니까? 쓸래야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비대면 결제 상황 하에서도 캐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이 그거보다 더 편리한 간편 송금, 그거보다 더 편리한 간편 결제가 등장하고 있고, 그게 지배적이 됩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편 결제를 가져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융사뿐만 아니라 비금융사들이 금융산업으로 진출하는 그런 현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진 않지만
이미 이 지급 결제 페이먼트 솔루션 기업들 중에서 1위 기업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 누굴까요? 스타벅스입니다. 삼성페이보다 많아요. 애플페이보다도 많아요. 금융산업을 누가 지을 것인가? 왜 금융사는 금융산업 안에서만 고민하는가? 비금융사는 어떻게든 비금융 서비스로 진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금융사들은 오로지 금융산업 안에서 그 안에서 뭔가 해먹으려고 고민을 하는가? 물론 규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고 자체가 전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이 대전환기잖아요. 우리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가 동감하는 바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대전환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고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발제니까 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올까? 보시는 것처럼요. 이번 달에 나왔던 BIS 자료를 보니까 한국은 이미 현금 이용 비중이 가장 낮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수준으로 글로벌리 봤을 때 가장 낮아요. 근데 그 밖에 다른 주요 국가들이 현금의 쉐어가 줄어드는 그 가파르게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지배적으로 줄어드는 속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로 대신흥국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브릭스, 이런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거대한 신흥국 범주에서 현금이 이제 통용되지 않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전되죠. 인도, 러시아, 뭐 중국 할 것 없이 멕시코 가파르게 진전되죠. 이러면서 현금이 자리할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무슨 말이냐? 현금 없는 사회는 안 온다. 현금은 영원히 존재한다. 현금은 계속 있죠. 뭐가 없어집니까? 화폐가 없어지죠. 전통적인 화폐,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지는 것이 현금은 영원할 거라는 거죠. 현금은 영원할 것인데 동전이나 지폐가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에 걸맞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걸맞는 현금, 그게 디지털 화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우리나라의 현금 비중이 이렇게 낮고요. 그리고 연평균 현금 비중, 현금 사용 비중이 다 감소합니다. 현금 사용 비중이 늘어나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금 사용 비중도 낮은데 앞으로도 현금 사용 비중이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금 없는 사회는 아닐지 몰라도 과거의 전통화폐 없는 사회, 조개 껍데기에서 금화에서 지금의 동전 지폐,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현금은 계속 있겠지만 전통적 화폐가 사라지면 그걸 대체할 것이 무엇일까? 결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온다. CBDC란 무엇인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정의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비트코인, 그건 이제 암호화폐라고 불리죠. 그 암호화폐는 특징이 탈중앙화, 발행 주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명성이 보장돼요. 근데 이것을 무기로 지하 경제가 계속 커져요. 마약 밀매에도 많이 쓰여요. 세금 탈루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도 가담을 하지만 누군가는 엄청나게 일확천금을 벌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양화대교를 검색하고 있고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도 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더 심각해지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가 있는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역시 정부의 직접 감독도 관리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도 있지만 제어도 가능한, 그리고 화폐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면
지금의 지폐나 동전을 대체할 수가 없는데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가 된다면, 통화 가치와 연동만 시킨다면, 그러면 지폐와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디셉이고 바하마의 샌드 달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디지털 위안화를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디셉, 중국은 다소 디셉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디지털 커런시는 맞지만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통화를 좀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알리페이의 키오스크의 고도화라는 과정에서 CBDC와 연동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통화를 강조하는 모습인 거죠. 결국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시중은행 혹은 핀테크 기업에게 공급을 하겠죠. 발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은행으로부터 개인은 이 디지털 화폐를, 디셉을 유통받을 수 있는 거죠. 실물 화폐와 교환하면서. 그러면 디셉을 받고 실물 화폐를 돌려주면 계속 실물 화폐는 시중에서 사라지겠죠. 디지털 화폐가 대체하겠죠. 대체되고 그게 디지털 화폐를 계속 사용하면서,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의 많은 국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디셉으로 받고 그 디셉을 가지고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다든가 지역 상점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상용화 단계에 다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것이 저는 디셉 시대가 개막되면서 저는 디지털 지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동전이나 지폐를 담는 전통적 지갑이 있었다면 이제 지폐 동전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는, 중앙은행 CBDC가 등장함에 따라서 CBDC를 담는, CBDC를 가지고 페이하는, CBDC를 가지고 송금하는 디지털 지갑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부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망 산업이라는 이 패권을 누가 장착할 것인가? 마치 반도체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세계가 격돌하면서 누가 그 고도화하고 이 시장을 선점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경쟁하다시피 이제 CBDC를 가지고 누가 디지털 지갑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유망 산업을 누가 줄 것인가라는 새로운 경쟁이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누가 고도화된 CBDC를 발행할 것인가도 있지만 그것을 통용되게 만드는 이 디지털 지갑 플랫폼 간의 글로벌 경쟁도 좀 있으면 우리가 관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 금융사는 CBDC에 관심이 없을까?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 그런 것도 긴장감으로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내적으로도 또 소액 결제용으로 많이 상용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야욕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지갑 플랫폼과 내국령, 어떻게 보면 시니어리지 효과를 또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나 카드나 혹은 뭐 이런 걸로 지급 결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QR 코드 방식으로 많이 대체를 했지만 더 나은 통용화된 지급 결제 방식이 또 필요한 그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액 결제용 CBDC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행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부상,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내비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세계 외환 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의 비중을 보면 그냥 독보적으로 달러가 45%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야욕을 계속 펼쳐왔지만 아직도 몇 번째인지 아마 8번째였던 것 같아요. 세보면 아시겠지만 8번째, 7번째밖에 안 됩니다.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현재도 2.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으로서 부상하고 향후 이제 일본 엔화를 압도하고 유로화를 압도하고 이미 세계 글로벌 교육 시장에선 1위국 아닙니까? GDP에서는 미국이 1위지만 교육량에서는 중국이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 부상할 만한 그런 뭔가 조건이 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으로서 이 지위를 가져가기 위한 행보로서 CBDC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근거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 디지털 화폐 전쟁,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 모든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금조차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CBDC의 역할이겠다. 근데 더군다나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디지털 중국의 디셉 사용자가 이미 2억 6천만 정도, 지금 22년 2월 기점으로는 대략 한 3억 정도 국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그 비중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가 이미 CBDC를 활용하고 디지털 지갑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지켜보다가 굳이 CBDC를 중앙은행이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지켜보다가 중국이 이렇게 나오고 기축통화국으로서 뭔가 도약할 뭔가 기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같이 맞불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중국이 실험 완성 단계에 있다 보니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디지털 유로를 상표 등록하고요. 그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도 이미 마쳤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 법정 화폐 이크로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영국도 브릿코인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21년 4월부터 디지털 화폐 실험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실험을 완료했고 2차 실험을 현재 모의 실험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이 부분은 아마 네 번째 발제자께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계속 지체하지 않고 있고 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그동안에는 굳이 중앙은행이 이런 역할을 해야 돼라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CBDC를 놓고 누가 먼저 범용화할지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BIS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CBDC 프로젝트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이것은 주로 파일럿 테스트예요. 이 핑크색. 그리고 리서치 리포트가 발간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주요 스피치, 그러니까 연준에서 우리 CBDC 하겠다, 우리 실험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스피치를 한 것들 건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2020년으로 가까워질수록 계속 집중되죠. 세계가 그냥 지켜만 보다가 뭐 해보면 해봐라 우리가 굳이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다가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CBDC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리테일 소매 금융 관점에서의 CBDC 그리고 거액 국제간 송금 이런 홀세일 관련 프로젝트까지 그걸 같이 병행하는 것까지 세계적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데요. 우리 CBDC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BIS 자료를 다들 참조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그 스피치가 있었는데 CBDC에 대한 국가들의 스피치가 이 빨간색 계속 지배적으로 뭐였어요? 부정적이었어.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부정적이다가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다가 긍정적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더 집중되는 게 2019년 중반이고요. 이제 오히려
압도적으로 우리 중앙은행이 뒤처지면 안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사인이 지배하게 되는, 그게 20년, 21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세가 바뀐 거죠. 굳이 CBDC를 우리가 해야 돼라는 입장이다가 2019년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CBDC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라는 입장으로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2019년 중반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디지털 화폐 전쟁이 글로벌리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있는 게 아니라 CBDC 전쟁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CBDC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액 결제용 CBDC가 있겠고, 그리고 거액 결제용 홀세일 CBDC가 있을 텐데, 그 각각에 대한 연구와 실증과 도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거액 결제용 CBDC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액 결제용 CBDC에 대한 실증 사업이 많이 주가 이루고요. 거액 결제용 또 CBDC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배적인 것이 역시 소액 결제용 연구이고 실증 사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이 이미 시작됐다. 2019년 중반에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보고서가 지난주에 발간이 됐습니다. 많은 이 CBDC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보고서죠. 연준은 어떻게 생각할까? 연준이 드디어 그 보고서를 지난 1월 말에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물론 뭐 객관적으로 판단했겠죠. CBDC 도입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몇 가지 뭐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환기에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했지만, CBDC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 부분들을 이 보고서에서 요약을 해놨는데, 제가 요약적으로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BDC가 가져온 잠재적인 그런 베너핏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급 결제 서비스라는 영역에서 다양한 미래적 니즈가 있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수단이 바로 CBDC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부합하는 이야기죠. 이제 도저히 동전을 스마트폰에 삽입할 것입니까? PC에 넣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환경에 걸맞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CBDC가 역할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액 결제형 크로스 보더, 국경 간 송금, 이것을 위한 송금 시스템에 엄청난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의 송금 시스템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중은행 갑니다. 그러면 지급결제은행 거치고, 뭐 국제지급결제은행 거치고, 한국은행도 거쳐야죠. 거치고, 또 그 나라 미국에 가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치고, 뭐 시중은행 거치고, 지급결제은행 거치고, 그리고 비로소 개인에게 송금되는 이런 절차인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많이 떼죠. 그런 국제 간 어떤 송금이라는 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간에 매개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디파이라고 하죠. 그 매개체를 없애서 말 그대로 효율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많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다음 하나가 이거죠. 마치 중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부상하기 위해서 야욕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달러의 세계적인 국제통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서포트해야겠다,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CBDC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도 여기 내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inancial Inclusion,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프론티어 국가들,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이미 카드라든가 뭐 핀테크 지급결제 QR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금융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포용한다는 관점에서도 CBDC를 글로벌리 통용할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겠다, 그런 기여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앙은행의 그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통화 정책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중요한 사인이 이제 바이든이 발표를 할 텐데 그 중요한 사인의 근거 자료가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이런 베너핏을 바라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지급 결제 방식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돈을 은행에 보내고 그 은행은 페이먼트 인프라스트럭처, 주로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죠,를 거쳐서 또 그 수급을 받을 그 리시버스 뱅크로 가서 리시버에게 돈이 가는 거죠. 무역도 이런 식이 되겠죠. 혹은 조금 더 간소화된 방식이 2번이죠. 2번은 간소화됐다기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은행을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가능하니까 편리해진 거죠. 2번은 핀테크로 송금을 하면 그게 바로 샌더뱅크로 가고 역시 이렇게 가서 똑같은 경로를 가져가죠. 근데 CBDC를 가져간다면 지급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CBDC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간다는 거죠. 3번. 그러니까 1번처럼 가거나 2번처럼 갔던 것을 3번처럼 가게 만드는 간소화하는 경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BDC의 범용성이 더 인정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경 간의 거액 홀세일 CBDC로의 진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제 중국인 것 같고요.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공개적으로 시범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CBDC를 통용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방식으로 점선면 전략이죠. 점선면 이렇게 그려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소액 CBDC도 이렇게 상용화하는 경로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액이죠. 국제간이죠. 그런 면에서도 중국 홍콩 간에 홍콩 선전 간에 그리고 광동 호주 간에 이런 시범 사업들 거액 송금을 위한 국경 간 송금을 위한 그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이 무역금융 블록체인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와 연계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와 스위스 중앙은행 간의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외환 거래를 하는 시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앙은행, 그러니까 프랑스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각각 CBDC를 가지고 시중은행 간의 그 테스트 플랫폼을 가지고 결국 CBDC를 바탕으로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경 간 거액 송금 CBDC를 상용화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시범 운용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법적 혹은 물리적 또 IT 기술적 이런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통용까지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더 효율화된 국경 간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화폐의 시대다. 이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까? 그 변화를 먼저 그려보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준비된 나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물론 우리 대통령 두 후보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그런 환경을 좀 더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이미 했지만 이 암호화폐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간에
뭔가 상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한층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CBDC와 기존 암호화폐가 같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반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디지털 지갑이라는 새로운 산업 플랫폼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위챗이나 알리페이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물론 한국은행과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카카오 그라운드엑스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많은 핀테크 기업들도 이 디지털 지갑 플랫폼으로서 부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축 통화 지위를 놓고 이 통화 패권 전쟁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또 우리 실물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할까라는 것을 이런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 발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